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네요. 오늘 시간에는 올바른 교실 한국어 활용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30분 혹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제를 안내를 받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다 잘하고 있는데 왜 한국어를 또 주제로 연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교실에서의 선생님, 무언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선생님, 모두 다 다른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중언어 강사로서의 선생님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활용하는 한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틀리는 한국어 발음과 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한국어를 잘 하시지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곤란하다. 혹은 수업을 하실 때는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단계 및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는 한국어지만 교실 상황에서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 한국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네. 땡땡땡어를 잘하는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언어입니다. 네. 영어가 될 수도 있겠고, 베트남어가 될 수도 있겠고, 러시아어가 될 수도 있겠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크메르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언어가 있겠죠. 이 언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기대하겠죠. 왜냐하면 이중 언어 선생님이시고 또 외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특히 유치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오는 날이에요. 중국어 선생님 오는 날이에요. 베트남어 선생님 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요일마다 우리 원이나 센터에 오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겠죠. 네. 또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 혹은 내가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주는 선생님을 많이 기다립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너무나 선생님들이 이제 얘들아 이거 따라해보자 10번 얘기해봅시다 3번 써봅시다 이렇게 하는 수업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놀거나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선생님이라는 게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 주제 잘 가르친다는 것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사의 태도와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네, 수업 진행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아무리 전문적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수업을 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태도, 교사의 태도 중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전문적 지식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실 때 학생들은 아, 이 선생님이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언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선생님,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트남어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일본어, 혹은 영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수업을 잘 진행하셔야 하겠는데요. 수업을 잘 진행한다는 것은 배움으로 학생을 이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끄는 사람이나 이끄는 대상은 여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쭉 데리고 가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어떤 과정에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를 다 했는데 아,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라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진행의 기술도 잘 가르친다는 것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수업은 뭘까요? 네,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주체 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란 것은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뭐 선생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활동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소통이란 것은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개, 교사의 의도와 주체 간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 중요한 함께하는 수업을 만드는 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잘 가르친다와 함께한다의 둘 다 필요한 요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셔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들마다 많이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이고,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랑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현장이랑 좀 다른 게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매일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어 조금 할 줄 알고 한국어를 잘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러시아어만 알고 있으면
한국어를 통해서 다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은 어떠신가요? 네, 만약에 뭐 땡땡어 시간인데 그냥 땡땡어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모국어로 쫙 말씀을 하시면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아질까요? 학생들은 여러분들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한켠에 또 마음 한켠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네, 우리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영어라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영어로만 수업을 하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 나의 모국어, 아이들한테 배우는 언어가 되겠죠. 배우는 말을 듣고 바로바로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또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 요거는 또 학습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학습 내용이 아주 쉽다. 아주 쉬운 내용이라면 이제 모국어 선생님들의 모국어 비중을 늘려서 조금 더 실제적인 말하기 위주로 가셔도 되겠고, 하지만 학습 내용이 어렵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아주 잘해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100% 해야 되는가? 혹은 그 주변의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국어를 사용했던 사람들과 같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에서, 이중언어 수업에서 한국어라는 것은 참 어렵고도 복잡합니다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처럼 하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제일 좋은 거고요. 한국어 잘하면 잘하실수록 좋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한국어를 잘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기준으로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서 다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한국어를 너무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없는 수준으로만 한국어 수준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수업에서 꼭 들어야 할 말씀만 해 주실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말들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언어 수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잘못 발음하는 한국어가 있거나 혹은 잘못 말한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탓하려고 만든 단원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무심결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얼음이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네. 생각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내가 구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류 수정을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오류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실 한국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교실 한국어는
수업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교수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애들 시킬 때 어떻게 시키실 건지, 애들 시간 몇 분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 고민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네. 제 예를 들면, 친구들이 말 잘 들을 때는 누구야 혹은 이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입니다. 네, 이게 사랑스럽게 불러주겠죠. 그런데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야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비공식적 상황이겠죠. 쉬는 시간이나 혼낼 때나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공식적인 우리 수업 상황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네, 학생을 부를 때는 다 같이 모든 학생을 부를 때는 여러분이라고 하거나 무슨 반이라고 하거나 혹은 유치원 학생들이라면 어린이집 학생들이라면 그 단체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이제 덕일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덕일 친구들 아니면 덕일 어린이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뭐 3학년 1반이면 자, 3학년 1반 선생님 봅시다. 혹은 뭐 그렇게도 안 된다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지칭할 때는 학생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름 불러주면 되겠죠. 근데 이름을 좀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너라고 하는 거는 한국 문화상 조금 어렵습니다. 너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당연히 야도 안 됩니다. 야도 안 되고 너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쪽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럼 누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불러줄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거기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친구 아니면 거기 초록색 옷 입고 있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존대하실 건지 반말하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해 봅시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존대가 되겠죠. 반말은 얘들아 이거 해. 이거 해. 다 했어? 다음 거 해. 네, 이게 반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한 명이나 두 명 아니면은 뭐 한 세네 명까지 애들이 조금밖에 없을 때에는 반말을 해도 학생들이 크게 뭐 그런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좀 많아지니까 학생들을 존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넘어가는 그런 이제 학교나 유치원, 센터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만큼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말보다 저는 존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존대를 시작했으면 그 1시간 수업 안에서는 웬만하면 존대로 쭉 끌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존대하다가 막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좀 일관성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존대랑 반말도 일관성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 예전에 심사를 했던 거와 함께 또 수업을 하시는 것도 여러 번 봤지만 대체적으로 말이 조금 빠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수업의 핵심은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애한테 많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애들이 이렇게 가방에 싼 것처럼 와 오늘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서 수업은 이제 학생들이 혼자 생각해서 아 이런 배움을 얻어가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천천히 할 것인지라고 써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어로 뭐죠? 여러분 이게 베트남어로 뭐죠? 이거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고 나서 바로 답을 해주세요. 네, 바로 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이들끼리 막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 말이 막 있다가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을 알려주시는 상황이 되면 애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말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적당한 속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속도가 빠르다고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할 지점을 찾아서 중요한 내용만 딱 강조해가지고 사실 말씀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공부하다가 활동을 할 때 간식을 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게임에서 이기면 조금 쉬었다가 간식을 줄 거예요. 간식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식 맛있겠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주 적당한 발화가 될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봤던 수업 시연이나 수업 영상에서 선생님들께서 문장을 끝까지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습관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애들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동영상을 찍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계시면 정신도 없고 당황스럽고 해서 끝까지 말씀을 못 하시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뭔가 말을 하면서 헷갈린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여러분 자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에 걸린 칸만큼 앞으로 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걸 한 번에 하기가 힘드시면 여러분 주사위를 굴리세요. 숫자를 보시고 숫자 있는 만큼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끊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전문성이 없다 혹은 자신감이 없게 지금 수업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미리 계획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 설명드리려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많이 해보시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 연수를 듣고 메모를 해놓거나 연수를 한 번 더 돌려보기를 하시면서 자주 쓸 것 같은 말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나와요. 어떻게든 선생님들께서 한국어가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오래는 사셨잖아요. 오래 사시면서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공부 시간에 가서 또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자주 쓰는 말은 꼭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 활동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이 활동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런 순서로 할 거고 이기면 이렇게 되고 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안내는 꼭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읽는다든지 미리 한번 말씀해 보신다든지 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하면 느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실수를 하셨던 한국어 발음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에 자음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소리가 어떻죠?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입을 한번 잘 보시고 그, 크, 끄
소리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느, 뜨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발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그래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듣는데 애들이 누가 봐도 처음 듣는 말을 선생님한테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애들이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2번에 있는 단어들은 좀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하고 다르면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잘 읽으셨습니다. 참고로 한국어는 읽으실 때 성조가 없기 때문에 한 글자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네, 이거 말리발리거나 팔리팔리라고 소리 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출석, 출석, 출석. 네, 출석이라고 해도 애들 다 알아듣고요. 표준 발음은 출석입니다. 근데 요거 할 때 보통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출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석을 부를게요. 여러분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다음 네, 자리입니다. 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자리. 네, 자리. 네, 요거는 찰이나 짜리 이렇게 발음 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발음에 꼭, 네, 꼭인데 요 자음이 두 개 있는 걸 발음할 때는 좀 목을 약간 조아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발음이 잘 나옵니다. 아니면은 으에서 시작해서 꼭,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펴다, 풀, 풀도 푸 가지고 와, 푸 가지고 와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풀 끝까지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다, 따라하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 짝입니다. 짝. 네. 이 정도의 용어는 실수 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람이 적은 소리, 고, 바람이 센 소리, 코, 막혔다 나오는 소리, 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보다는 여기 첫 번째 소리를 잘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애들이랑 뭐 해야지라고 이제 공책에 적으시거나 이제 컴퓨터로 쳐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쳐서 가신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어 모음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이거 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하고 어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입이 동그랗게 말립니다. 오. 그리고 여기 우도 마찬가지로 입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우. 그런데 여기 어는 그냥 입이 툭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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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가 사실 두 가지로 있는
언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실 때 두 개가 똑같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까지 계속 틀리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으하고 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를 가야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기라고 말씀하시거나 이런 오류가 한 번씩 이제 수업 영상을 볼 때마다 들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해서 입에 힘을 바짝 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이제 모국어 이제 알파벳으로 모국어 글자로 한국어 발음을 배우시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쓰다, 서다, 크다, 커요. 이거를 이제 크다가 아니라 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듣다, 덥다, 그거, 그고. 이 모양 보이시나요? 한 번 더 할게요. 그거, 그고. 네, 그 다음, 자, 요리, 여기, 요리, 여기, 고기, 거기, 고기, 거기, 손, 선,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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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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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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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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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발음은. 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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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선생님 아니에요. 손님, 들다, 덜다, 들다, 덜다. 음악, 음악, 어막, 어막. 네. 이런 발음들을 좀 주의하셔서 모음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받침 소리입니다. 받침 소리는 한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받침을 잘 발음을 못 하셔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받침 소리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받침 소리는 없어질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을 발음을 안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끝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 있잖아요. 밭. 우리 밭, 남의 밭, 고추밭, 뭐 호박밭 이런 밭. 밭 이 한 글자는 요 자리에서 끝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밭트 이렇게 뒤로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받침 소리는 그리고 7개밖에 없습니다. 이응, 응 소리가 나죠. 기역, 키읔, 윽 소리가 납니다. 윽. 니은, 소리가 납니다. 리을, 을 소리가 나죠. 얼 소리가 아니에요. 을 소리예요. 얼 아닙니다. 얼 아니에요. 미음, 소리가 납니다. 네. 비읍, 피읍은 읍, 읍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 디귿, 티읕, 시옷, 지읒, 치읓, 히읗 여기는 모두 다 디귿 소리, 읒 소리가 납니다. 읒, 읒, 읒. 네. 이렇게 되고 받침 소리는 뒤에 이응이나 히읗을 만나면 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받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방, 가방, 네. 방송, 이거 괜찮죠? 네, 강사,
강사. 다음은 선생님. 선생님. 자, 요게 선생님을 좀 너무 빠르게 하거나 줄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행님, 스행님 하지 마시고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기억 발음. 책, 책, 부엌, 부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을 펴세요라는 말을 하실 때 여러분 책 펴세요 혹은 책을 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책 펴세요 할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 책 펴세요 하시거나 책을 펴세요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작다, 또 국수. 근데 이게 위에 밑에도 위에도 발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수 같은 경우에는 국수, 국수, 국수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국수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1등, 1등, 2등, 2등. 이것도 1등, 2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등 했네요. 1등. 2등 했네요. 2등.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1등을 발음하실 때 잘 주의하셔서 1등 했네요. 아니면 1등 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을 발음, 교실, 물통, 이름, 점심, 입, 앞, 듣다, 듣다. 같은 발음입니다. 똑같습니다. 받아쓰기 할 때만 다릅니다. 있다, 있다, 끝, 꽃, 꽃, 낫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있을 때는 꼭 끝까지 받침 소리를 발음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먹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선생님 그냥 이거 뭐 먹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네. 받침이 기역 받침이 여기 있죠. 받침 기역 받침이 다음 음절의 이응. 이응은 참고로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없죠. 소리 없는 이응을 만나면 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연음 규칙이라고 합니다. 연음 규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수업에 온라인으로 찍어 놓은 것도 듣고 가서도 직접 보지만 요 연음 규칙을 실현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 글자씩 읽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응이 있으면은 한 번에 붙여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음 규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어요. 아십니까? 있었어요.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있었어요를 말할 때 it, 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어 정말 못해 보이거든요. 한국어가 서툴어 보이는 대표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이제 수업 시간에 구현하고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 상당히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중국어, 중국어, 그죠? 중국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중국어 수업할 거예요. 중국어. 네, 중국어 수업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억 받침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영어도 네, 영어 수업한다는 분들 많으세요. 영어. 네,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네, 이거 그렇게 발음하지 않거든요. 영어, 영어, 영어로 발음합니다. 영어, 영어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베트남어도 미음 받침이 위로 올라가 있죠. 베트남어, 그죠? 그 다음에 일본어, 일본어, 네, 일본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꼭
올바른 발음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연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죠? 체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받침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갔기 때문에 책이라고 읽어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책을 되겠습니다. 연필이 밥을, 공책을, 가방. 선생님, 가방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가바을로 할까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합니다. 가방을. 다음에는 손을, 그 다음에는 줄을 읽을 수 있겠죠. 이게도 시옷 받침이니까 스 소리가 위로 올라가겠죠. 옷을, 꽃을,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먹어요도 먹어요 아니고 뭐요 아니고 먹어요가 됩니다. 그리고 받아요 되겠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한 개 있고 뒤에 한 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발음으로는 있어요가 돼야 됩니다. 있어요. 네, 없어요에서는 한 개만 이동합니다.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좋다, 싫다. 이거는 좋다, 싫다가 아니고 좋다, 싫다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애들한테 좋아하는 물어볼 때 좋다는이라고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좋다, 싫다랑은 별개로 좋아하다라는 말은 그냥 좋아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좋아하다. 너무 좋아하다처럼 말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싫어요, 좋아요 역시 그냥 싫어요의 리을이 올라가고 좋아요의 히읗은 가만히 이응처럼 발음돼서 싫어요, 좋아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읽으면 쉬운데 말할 때 자꾸 틀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연습했던 부분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만 연습하면 입에 금방 익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문법과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의 대화에서 이, 가, 은, 는, 을, 를 같은 조사를 너무 많이 빠뜨리세요. 그래서 다한 친구 여기 오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색연필 색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친구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다 이게 대부분 그냥 듣는 말들인데, 알아는 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 세 번째 보시면, 다한 친구는 이쪽으로 오세요. 색연필로 색칠하세요. 친구에게 주세요. 처럼 문법적으로 맞는 말은 3번이 맞고요. 근데 이제 2번이 틀렸다고 선생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이랑 소통이 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 색칠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들이 색연필에다가 색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조사들을 꼭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가 선생님을 더 이제 전문가스럽게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국어에서 실수할 수 있는 발음 중에 저는 억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어는 성조가 없습니다. 성조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 찍히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성조가 있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선생님이시겠죠. 한국어는 대체로 높이가 낮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디만 올라가죠? 맞아요. 제일 끝에만 올라갑니다. 끝에만. 끝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긴 말을 할 때도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선생님들께서 나 높낮이가 있을 때는 혹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높낮이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웃기고 안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조건 못 알아듣습니다. 잘.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 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하던데요. 그거는 선생님을 오래 봐서 그렇습니다. 오래 봐서 그런 거고 처음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성조 없이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언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근데 뭐 감탄할 때는 좀 높이를 올라갑니다. 정말 잘했어. 정말도 높이라기보다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엄청은 좀 엄청 잘했어. 엄청. 이럴 때 엄청 좀 올라가죠.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 너무도 높이가 있다면 길이도 같이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조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성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한국어에서는 높낮이가 없지만 이제 말이랑 말 사이에 좀 쉬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이걸 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펜을 하나 판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검은색 펜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펜 정말 사고 싶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휴지를 좀 섞어서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이제 우리 게임을 할 건데 이번 게임 정말 재밌을 거야. 이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낮은 음으로 높낮이 변동이 크지 않게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좀 쉬어갈 수 있냐면요. 오늘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교실에서 이렇게 잘 안 하지만 네,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오늘 게임에서 1등한 친구는 맛있는 간식을 받게 될 거예요. 재밌게 공부할 준비 됐나요? 여러분, 오늘 어떤 수업을 정말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사하여도 학생들이 충분히 선생님들의 느낌을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억지로 만들어서 표현하시지 마시고 높낮이가 너무 심하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높낮이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수업이 끝이 났고요.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